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루고 미루다가 유튜브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미흡하지만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메이크업을 받고 왔거든요. 메이크업 모델을 하고 온 김에 모델 관련된 Q&A를 찍으면 어떨까 한번 Q&A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간호학과였고 간호사까지도 본업으로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어쩌다 보니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 간호사에서 모델이 되어 있었던 프리랜서인 사람으로서 제가 지금 담는 이 영상들이 전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많은 케이스가 있거든요. 저같이 갑자기 꿈을 꾸는 분들이 있을 거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담는 영상이기 때문에 꼭 참고만 해주시고,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리고 좀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 꼭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플루언서라는 단어가 없을 때부터 저는, 돈이 안 될 때부터 저는 이 일을 시작을 했었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타일쉐어라는 어플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부터 옷을 입는 걸 좋아해서 그 데일리룩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게 한 번 딱 1등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좀 초창기에 인스타를 좀 만들어 놔서 초반이라 유입이 잘 됐던 케이스거든요. 진짜 딱 10년 정도 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협찬을 받아서 데일리룩을 올리는 일들을 많이 했었고, 그때 제가 피팅 모델 일도 했었어요. 잠깐. 아카이브 J2U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J2U가 마켓이었어요. 블로그 마켓. 제가 정말 운 좋게 서포터즈를 하게 됐었어요. 또 피팅 모델도 가끔씩 하게 됐었던? 그땐 인플루언서라는 개념이 없어서 서포터즈를 많이 썼었고, 대학교 2학년이 끝나고 한번 휴학을 했었어요. 1년을. 빔블이라는 쇼핑몰에서 제가 피팅 모델을 했었거든요. 면접을 봐서 정말 알바의 개념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때 휴학을 하면서 데일리룩 남길 일도 많고 여행도 많이 가고 하면서 사진을 많이 올리면서 그때 조금 인스타가 좀 많이 성장을 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때 시기 전후로 스냅 모델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또 한창 아메카지가 유행할 때여서 아메카지 옷을 되게 많이 입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도 단발머리, 거의 10년 가까이 단발머리였어가지고 캐릭터성 때문인지 스냅 작가님들이 연락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런 게 이제 포트폴리오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 가까이 클로즈업도 좀 많이 찍었었는데 프로필 작가님들한테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상업 촬영이 저는 DM으로 처음 오게 됐습니다. 본업을 하고 있을 때라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하거든요.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던 와중에 그냥 협찬 들어온 거를 쉬는 날 조금 찍어서 올리는 정도? 프로필 촬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또 프로필은 어떻게 다르냐? 아예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 스튜디오를 가면은 헤어 메이크업 실장님이 오십니다. 머리만 감고 생얼만 가면은, 생얼로 가면 이제 메이크업을 싹 해주셔요. 보통은 그래도 포토 실장님, 헤어 메이크업 실장님, 모델 이렇게 3명이서 작업을 하거든요. 저는 아직도 되게 좋아하는 작업물인데 그 작가님과도 아직도 저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다른 촬영들이 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모델에 대한 분야가 정말 많아요. 제가 좀 많이 하는 분야는 그중에 뷰티라고 할 수 있고 룩북이나 영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쪽은 어떻게 하게 됐냐? 제가 처음에 에이전시에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저한테 연락 온 에이전시는 그냥 건바이 건으로 일을 주시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프로필에 등록하러 에이전시를 간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예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세팅을 하고 가가지고 영상을 남겨요. 어떤 영상이냐? 차렷 45도, 90도 정면, 45도, 90도 정면 이렇게 남기거든요. 그렇게 전신, 상반신 클로즈업 남기고 전신에서 자연스럽게 포징을 취하는 거예요. 처음 가면 보통 기본적인 것도 적어요. 뭐 경력이라든지 키, 몸무게, 나이, 뭐 특기, 취미. 저 같은 경우는 키나 취미 같은 게 없어서 항상 적을 때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말 뭐라도 적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한 게, 제가 간호사를 했었으니까 주사 놓기라도 저는 이제 적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다양한 역할을 많이 해요. 제가 생각도 못하는 역할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하다못해 제가 진짜 간호사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못하는 사람보다 진짜 실제 간호사였던 사람이 놓으면은 더 자연스럽게 담을 수가 있잖아요. 캐스팅이 된다는 게 정말 예뻐서, 멋있어서, 달라서라고 저는 생각을 절대 안 하거든요. 그때그때 운도 많이 따르고, 감독님이 마음에 들었는데 광고주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고, 광고주가 너무 이 사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감독님이 이 사람은 안 맞을 것 같아요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미지를 보고 뽑거나 그 역할에 맞는 거를 뽑기 때문에, 안 뽑힌다고 해서 좌절을 한다거나 내가 정말 별로인가? 내가 뭐가 뒤처졌나? 라고 생각 정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걸 정말 많이 겪으면서 이제는 조금 깨달은 부분인데,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게 뭘까? 나의 독특한 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하시면서 자신만의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쪽은 프로필을 등록을 하면 보통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다시 등록을 하라고 연락이 와요. 저희가 컨디션이 조금씩 바뀌는 것도 있잖아요. 머리를 바꿀 수도 있고. 그걸 에이전시 투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에이전시 투어를 따로 가지는 않고 그때그때 조금 필요한 영상을 많이 보내는 편이고, 많이 가도 두세 군데 이렇게만 딱 준비를 하고 가서 영상을 남기고 오는 편입니다.
이렇게 에이전시에 등록을 했을 때 광고 영상과 예전엔 안 그랬는데 보통 그냥 지면 촬영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에이전시에서 그렇게도 연락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예전에 무조건 영상만 주셨었거든요. 지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DM으로 보통 많이 왔어요. 요즘엔 이제 제가 브랜드랑 DM을 직접적으로 보통 연락이 와서 페이를 협상을 합니다. 페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페이는 사실 엄청 다양해요. 보통 온라인, 오프라인, 글로벌 아니면 또는 국내 영상을 찍는지 그 촬영장에서 너무 천차만별이라 가지고 조건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아 그리고 중요한 게 기간. 저희는 뭐 6개월만 쓸 거다. 허용해달라. 이렇게 하는 데가 정말 많아요. 사실 프리랜서한테 이게 조금 어렵기는 하죠. 나의 단가를 내가 매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좀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소속사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프리랜서로 하면서 이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저는 좀 많이 협의를 하는 편이어가지고 지면 촬영은 저는 보통 DM으로 연락을 받아서 하게 됐다. 근데 요즘 종종 에이전시 통해서도 받는 일들도 있다. 체형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키랑 몸무게는 전 160에 45 정도인데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사실. 정말 많이 뺄 때는 43kg까지도 빼고 작년에가 제일 다이어트를 좀 빡세게 해서 42kg까지 뺐었거든요. 근데 42kg까지 빼니까 아이홀이 생기고 여기 볼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안 예쁜 거예요. 저는 나에게 적합한 정도의 그 관리 정도를 유지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스킨케어 촬영이라서 민낯에 가까운 얼굴이었는데 진짜 너무 아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사실 조금 살짝 찐 정도거든요. 살짝. 먹고 싶은 걸 좀 먹고 있기 때문에 45kg 정도 나오고 이제 조금 운동해서 한 조금 관리해서 좀 덜 먹었다 하면 44. 근데 좀 많이 먹었다. 주말 이틀 내내 많이 먹었다 하면 46까지 나오는 정도인데 몸보다 좀 몸무게가 좀 적게 나가는 것처럼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 뭐 40kg 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 전 진짜 40kg 안 넘은 기억이 없고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몸무게 키로수가 조금 나가는 편이기는 합니다. 허리 같은 경우는 24? 44보다 조금 33 사이즈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허리가 또 막 잘록하고 막 골반이 엄청 예쁘고 이런 스타일은 절대 아니고 그냥 체구가 작고 제가 조금 바스트는 체형이 배서 조금 있는 편입니다. 좀 허리도 약간 조금 일자인? 이런 건 무슨 체형인지 모르겠네요. 이런 걸 스트레이트라고 하나요? 또 그 얼굴 그 퍼스널 컬러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딱 한 번 받아봤거든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화장을 진짜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전 차라리 옷이나 신발을 진짜 좋아하지 정말 깔끔한 화장을 좀 하는 편인데 그러려면 오히려 전 더 신중하게 사거든요. 내가 진짜 이제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받아봤을 때는 봄브라이트? 봄웜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완전 코라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코라를 쓰면 진짜 얼굴이 조금 촌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갈웜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갈웜을 하면 살짝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습니다. 웜톤은 확실하고 뭔가 그 어딘가의 사이즈에 걸치는 느낌이지 않을까. 저는 경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데뷔라고 하는 것과 경력이라는 게 좀 애매하다. 조금 자연스러운 루트는 연기과를 많이 나오셨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촬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진짜 인플루언서가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협업해서 촬영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모델 일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제 주변에는 좀 추천 아닌 추천을 해드리자면 일단 프로필을 많이 남기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엔 어쩔 수 없지만 돈을 내면서 찍어서 결과물을 받으면서 카메라에 비친 내 모습이 어떤지 이런 걸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솔직히 뭔가 어디에 지원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또 막 요즘에는 크몽이나 스포트라이트라는 모델 사이트도 있어요. 그런 데다가 이제 뭔가 등록을 하는 것도 정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 자신을 뭔가 어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아.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사진을 많이 찍어보셨으면 좋겠다. 이거랑 관련돼서 포징. 저는 사진 찍으려면 너무 뚝딱거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많이 찍히는 거밖에 정답이 없어요. 저도 아직도 카메라 앞에 가면 뚝딱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고 싶다면 그리고 요즘에 그랬잖아요. 5월사 왼월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얼굴이냐 왼쪽 얼굴이냐 근데 많이 물어봐요. 어디 얼굴 쓰세요? 그래서 왜냐면 같이 써야 되니까 같이 잘 나오는 얼굴 써야 되잖아요. 한번 찍혀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을 찍어봤을 때랑 작가님한테도 한번 여쭤보세요. 본인이 봤을 때도 본인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오른쪽이 저도 조금 더 턱이 각지긴 한데 살짝 각이 있는 얼굴을 좋아하기도 하고 저는 오른쪽에 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왼쪽으로 하면은 왼쪽 턱이 앞이 나온 느낌인데 오른쪽은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얼굴을 쓰게 됐거든요. 이런 것도 찍어보면서 아는 것도 진짜 중요하고 촬영할 때 착각 다른 포즈에 찰칵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 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가거든요. 영상처럼 그냥 이어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뭐 핸드폰을 본다. 핸드폰 볼 때 이러고 있진 않죠.
팔도 뭔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머리를 긁을 수도 있고 고민을 할 수도 있고 뭔가 핸드폰을 보다가 좀 딴 데를 볼 수도 있잖아요. 뭐가 오나 볼 수도 있고 귀를 넘길 수도 있고 이거를 쭉 이어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하면서 이런 느낌. 진짜 오글거리죠. 오글거리지만 사진으로 남기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면서 다양한 각도와 시선, 한 박자가 착 맞춰지는 컷들이 몇 개씩 나와요. 저도 뭐 눈을 안 감고 모든 게 다 완벽하고 다 잘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 투떡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건 진짜 잠깐일 뿐 잘 나오는 사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다 쓰라고 한 게 손끝, 어깨, 각도, 눈, 표정, 입술, 시선 처리 다 써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절대 똑같은 사진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진짜 느낀 게 자연스럽지 않은데 자연스럽게 하는 게 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워요. 이게 사진은 그나마 좀 나은데 이미지랑 영상은 진짜 달라요. 무슨 말 들었냐면은 이렇게 이미지 같이 굴지? 이거 이미지 아닌데? 이런 말도 진짜 많이 들어보고 뭔가 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상은 이렇게 하면 흐름이 생각보다 빠르고 저는 천천히 했다 생각하는데 영상에서는 진짜 빠르거든요. 저도 정말 혼난 적도 많고 제 앞에서 막 갸우뚱한 적도 진짜 많고 저도 막 진짜 눈물 날 뻔한 적도 진짜 많거든요. 많이 담겨보면서 뭐가 부족한지 모니터링을 해보면서 이렇게 담겼구나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편하게 해요. 진짜 일상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는데 사실 조금은 편하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룩북을 촬영을 할 때 내가 메인이 아니라 옷이 메인이잖아요. 포즈가 이상하다? 가려서 옷이 안 보인다? 하면은 그 사진을 애초에 쓸 수가 없잖아요. 아 이거 맞나? 나 너 조금 힘든데 불편한데? 했는데 결과물이 아 이거구나 생각한 적도 많았고 사진을 많이 찍어보셔야 된다. 뭐 다들 편하게 하세요 라고 하는데 편하게 하면 안 된다. 조금은 불편해야 예쁘게 나와요. 다음 장단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장점 먼저. 어떤 거를 촬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목적성이 있잖아요. 이 제품을 잘 팔기 위한 목적성. 이 모든 분야의 최고인 분들이 모여서 결과물을 최고로 만들기 때문에 저 또한 최고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최고는 아니지만 고퀄리티의 최상의 컨디션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지금의 예쁜 나를 좀 기록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간호사보다도 조금 더 페이에 관련된 것도 높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좀 시간의 자유가 있다? 좀 쉬는 날이 많을 때는 뭐 여행도 조금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쉬는 날이 많을 수도 있고 만약 일이 없으면 좀 오래 자도 되고 이런 거는 좀 장점인데 반대로 그만큼 좀 불안한 직업은 확실히 맞아요. 자유롭다는 게 그만큼 더 단점인 게 반대로 말하면은 밤낮이 없고 출퇴근 시간이 없다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말하다 보니 단점이 조금 많아지는데 쉬는 시간과 일의 시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여행을 가도 편하게 쉬지를 못해요. 아, 뭐 하나 콘텐츠 찍어야 되지 않을까? 뭐 영상이라도 사진이라도 하나 남겨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도 있고 페이 관련된 거나 일정 관련된 거 이런 것도 다 제가 조율을 해야 되고 뭔가 모든 스케줄을 내가 다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되게 쉽지는 않아요. 특히 촬영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가부킹이라는 게 있어요. 5월 19일에 촬영이 있는데 픽스는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그 일정을 제가 비워놔야 돼요. 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일정이 전날 나오는 경우는 있고 저런 광고 쪽에는 굉장히 좀 흔한 일입니다. 그 스케줄을 정말 아무것도 못 잡고 일정이나 약속을 아예 못 잡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프리랜서 숙명이겠거니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단점이라 하면 페이가 일정적이지 않다는 거? 2달이 걸릴 때도 있고 반년이 걸릴 때도 있어요.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 내가 언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진짜 크다. 그래서 이 뭔가 불안감을 잘 견디면서 남는 시간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또 단점이라기보다는 이 직업의 특징이 관리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좀 요즘에 많이 들었어요. 특히 촬영이 없을 때는 뭔가를 계속 기다려야 되고 그 기다리면서 제가 또 너무 나태해지거나 퍼지면 안 돼요. 갑자기 당장 내일에 미팅이 생겨가지고 뭐 속옷 촬영을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몇 킬로를 뺄 수는 없잖아요. 언제 내가 어떤 촬영이나 어떤 미팅을 가게 됐을 때도 준비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미팅을 갔다 와서도 나라는 사람이 있고 나라는 사람이 지금 꽤 괜찮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관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를 그 미팅 결과도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당장 나오지 않아요 보통. 그런 걸 계속 또 기다리고 그게 잘 안 됐다 만약에 그러면 그 다음 미팅이 올 때까지 또 기다리고 뭐 인스타그램 통해서 나를 알리면서 또 다른 섭외가 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광고 촬영장도 대기가 진짜 길어요. 저는 제일 오래 대기해본 게 한 12시간? 그때 왜 12시간을 기다렸냐면은 아침 씬이랑 밤 씬이 있었어요. 거의 한 2번째 씬으로 들어갔는데 맨 마지막 씬을 또 제가 찍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동안 제가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또 지방이었거든요. 누워서 자면 붓는 경우도 있고 뭐 엎드리거나 이러면 또 메이크업 다 날아가고 하니까 뭐 머리도 망가지고 눌리잖아요. 언제든 내가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삼식 현타가 올 때도 있어요. 아 너무 힘들다 할 때도 있지만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가 정말 많이 빨려요. 내가 잘 나와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엄청 집중을 하고 그 영끌을 해서 내 에너지를 좋게 써야 되거든요. 사실 간호사 하면서 가끔씩 촬영
촬영 갈 땐 그게 너무 즐거웠거든요. 오히려 그 일상인 간호사에서 벗어나서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너무 즐거웠는데 지금은 조금 더 약간 심호흡을 하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체력이 떨어지면 안 되고 제가 에너지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뭐만의 강박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삐끗하거나 내가 조금 못하거나 조금 컨디션이 안 좋거나 표정이 안 좋거나 에너지가 없으면 모든 분들도 다 힘드시잖아요. 최대한 좀 뭔가 으쌰으쌰 하려고 하면서 좀 그런 노력을 하면서도 기가 빨렸던 것도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마냥 밝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헤어 메이크업 수정하러 가거나 뭐 밥 먹거나 할 땐 진짜 말없이 밥만 먹거든요. 조금 힘들 때는 말을 아껴요, 차라리. 가만히 캄다운하는 시간 좀 필요하더라고. 그렇게 해야 좀 뭔가 좀 에너지가 조금 채워져가지고 운동을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것과 식단도 계속 해야 된다는 거? 좀 그런 것도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 먹으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차라리 먹되 좀 조금씩 먹기로 하고 밀가루나 이런 것도 다 먹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촬영 전날이나 이럴 때는 뭐 붓는 음식 안 먹고 술 같은 거 뭐 당연히 안 먹고 뭐 먹으라면 맨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끼 정도는 양심적으로 뭐 닭가슴살에 샐러드 먹는다든지 빵도 뭐 호밀빵으로 바꿔 먹는다든지 좀 이런 조그마한 습관들? 체력도 좀 많이 길러야 되는 것도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관리나 다이어트 사실 저는 피부과는 안 다니고요. 무서워서 피부과를 못 다닌 것도 있어요. 제가 다니고 싶고 알고 싶은데 잘 모르는 것도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받은 시술은 온다리프팅. 이거 제 돈 재단이거든요. 한 가을 겨울쯤에 갑자기 얼굴이 너무 그때 좀 식단을 좀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잘 먹어서 좀 얼굴에 살짝 살이 찌고 살짝 이중턱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온다리프팅을 받았는데 아프진 않았어요. 아프진 않았는데 진짜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온다리프팅. 근데 제가 너무 얄쌍해진 거예요. 빗살무늬 토끼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제 모델이라고 하면 되게 마스크가 독특하고 매력적인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고 그냥 너무 약간 이렇게 갸름만 해진 것 같아서 이게 너무 싫은 거죠. 얼굴에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저는 사진에 많이 드러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많이 할 법도 한데 더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진짜 살을 빼라. 일단 살을 정말 빼보고 저는 솔직히 관리를 조금 열심히 안 하면서 불만인 거를 자꾸 해결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 일단 살을 빼보세요. 진짜 확 빠졌을 때 티가 나잖아요. 그때 이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술을 조금 더 멀리하면서 관리를 조금 더 열심히 하자 위주로 하고 있고 아니면은 저도 아직 받아보진 않았는데 경락을 한번 받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제가 조금 많이 먹고 싶은 거를 먹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얼굴이 너무 이렇게 빠져버리다 보니까 차라리 조금 살을 찌워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작년에 정말 열심히 관리했을 때는 샌드위치 있잖아요. 너무 헤비한 좀 깔끔한 샌드위치였거든요.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아무튼 그 샌드위치가 조그맣게 4개인가 들어있어요. 하루 종일 그거만 먹었어요. 커피는 제가 진짜 못 끊어가지고 아메리카노 아니면 라떼. 근데 아메리카노 먹으면 진짜 금방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라떼. 제가 조금씩 자주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원래도. 일부러 좀 공복을 늘려요. 지금 공복을 늘린 다음에 정말 배고프다 하면 이제 커피랑 그때 이제 커피를 사 먹어. 커피를 먹으면서 음식을 먹어요. 먹은 다음에 진짜 뛰다가 힘들면 걷고 이거를 계속 해가지고 거의 일주일에 많으면 4번? 5번? 진짜 바쁘고 힘들 때는 2번. 그렇게 운동을 계속 했어요. 진짜 계속. 근데 이제 진짜 가끔씩 너무 힘들어서 운동 못하고 막 진짜 나 맨날 뭐 속옷 촬영이 끝났다. 나 너무 힘들다 할 때는 뭐 저녁에 이제 먹고 싶은 거 좀 치팅데이 같이 해가지고 뭐 월남쌈 먹을 때도 있고 뭐 술 먹을 때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위도 많이 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배도 안 고파지고 공복이 길면 더 진짜 안 고파지고. 이거는 진짜 제가 속옷 촬영 있을 때 빡세게 할 때 막 이렇게 한 거고 그거 말고 언제 뭐 할지 모르니까 관리해야겠다 했을 때는 아침을 간단한 거 기억이 안 나네. 뭐 닭가슴살에 뭐 요거트? 좀 간단하게 먹고 커피 먹고 운동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닭가슴살에 현미밥만 먹었어요. 김이나 이런 김자반 같은 거 같이 먹고 그때는 그게 맛있었어요. 진짜 챙겨 드시면서 먹는 걸 좀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단백질 꼭 많이 드시고요. 그게 작년에 42kg까지 뺄 수 있었던 저만의 약간 루틴이었습니다. 도움은 안 되죠? 저는 근력은 그때 진짜 안 했었고 제가 최근에 한 반년 정도 PT를 받았었는데 오히려 더 안 붙더라고요, 근육이. 그래서 그냥 저는 저만의 관리법으로 약간 배고플 때 조금씩 먹되 운동하고 좀 조절을 하자. 몸을 절대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찍다 보니 벌써 지금 75분째. 네, 어떻게 잘 편집을 부탁드리도록 하고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하신 것들, 보고 싶은 것들 있으시면 언제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초보 유튜버라서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